안녕하세요. 빌딩로드 5 동엽입니다. 위반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물도 매입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던 분이 계세요. 오늘은 그 내용으로 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위반 건축물이라는 게 뭐냐면은 건축법상 면적을, 그러니까 사용해서는 안 되는 면적을 사용하거나 또는 신고해서 허가받은 면적보다 더 사용하거나 또는 허가받은 건축물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정해진 틀에서, 허락받은 틀에서 벗어난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된다 라고 하면은 건축물 대장의 첫 페이지 위에 노란색 딱지가 붙죠. 위반 건축물 이렇게. 그래서 누구나에게 위반 건축물이 있다 라는 걸 알려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적발됐을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면 위반 건축물은 어떤 식으로 적발이 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일 많이 적발되는 게 옥상에 있는 불법 건축물이죠. 예를 들어서 뭐 한 5층짜리 다가구 주택에 옥상에 옥탑을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옥탑에서 뭐 원룸으로 세워주시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항공 촬영으로 걸립니다. 작년 항공 촬영한 사진하고 지금 찍은 사진이 다른 경우에 틀린 그림 찾기가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하고 이제 다릅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구청에서 이제 공문이 날아옵니다. 옥상에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원상복구 하시고 사진 찍어서 제출해 주세요. 제출 안 하시면은 위반 건축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공문이 날아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적발이 또 많이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1층에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어차피 건축을 할 때 건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 땅을 100% 다 건물이 안 쳐진 게 아니라 건폐율 50%다 라고 하면 내 땅 대비해서 50%는 건축물이 있겠고 나머지 50%는 공지예요. 근데 1층에 임대료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이거 남는 땅 제가 탭을 몇 개 깔고 쓰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당연히 항공 촬영보다는 구청 공무원들이 뭐 점검 나와서 많이 적발이 되겠죠. 그래서 1층에 주차장을 활용하거나 1층에 공지를 활용하거나 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해서는 안 되는 면적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위반 건축물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1층에 많이 적발이 되기도 하고요. 세 번째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내부의 용도를 바꿔 쓰는 거예요. 사무실로 허가 받아놓고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용도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다중주택이나 고시원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다중주택하고 고시원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치사 행위를 할 수 없거든요. 치사 행위는 공동 치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공동 부엌 같은 곳에서 치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에서 개별적으로 치사를 하면은 그것 또한 용도를 다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위반 건축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 다르게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항공 촬영이나 우리 이제 공무원들이 점검을 할 때 그것까지 다 점검을 할 수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부에 그걸 아시는 분이 신고하는 거죠. 신고로 해서 적발되는 경우.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공 촬영, 공무원들의 점검, 내부 신고, 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경로로 대부분의 위반 건축물이 적발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적발이 됐던 안 됐던 나는 그걸 매입을 하려고 해요.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위반 건축물이 있더라도 매입을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약간 포인트가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 변경해서 잔금을 치러야 된다. 그러면 잔금 전에 용도를 바꾸는 경우가 있잖아요. 3층, 4층 주택을 근생으로 바꾸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옥탑에 불법 건축물이 있거나 또는 1층에 불법 건축물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용도를 바꾸려고 하는 층이 3, 4층인데 2층이나 1층 내부에 불법 건축물이 있거나 이러면은 용도를 안 바꿔줘요. 그거 다 철거하시고 용도 변경 신청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바꿔야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내부에 있는 불법 건축물을 철거를 하셔서 불법을 해소해야지만 용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계약을 하고 이 계약의 특약으로 뭐 몇 층을 주택에서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하기로 한다, 그리고 잔금을 이행하기로 한다 라고 적으면은
잔금 전에 용도 변경 신청을 하는데 구청 공무원이 이거 보니까 1층에 주차장을 지금 상가로 사용하고 계시네요. 이걸 원상복구 하시고 다시 용도 변경 신청하십시오 라고 반려를 해요. 그러면은 공사를 해야죠. 철거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사진을 찍고 그 서류를 다 첨부해가지고 다시 용도 변경 신청합니다. 그리고 용도에 맞게끔 바꿔주죠. 그리고 잔금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근데 이건 시간의 문제죠. 그 해당 부분에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임차인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3, 4층을 주택을 바꾸는데 1층에 불법이 있고 1층 임차인은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임차인은 그 철거를 하게 되면 영업을 못하거나 영업을 방해를 받겠죠. 거기에 따른 어떤 임차인하고 협의가 필요하겠죠.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간혹 가다가 대출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위반 건축물이 있던 없던 위반 건축물이 있는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담보를 잡을 수 있는 부동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은 나옵니다. 대출금의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지만 대출금이 전혀 안 나오진 않습니다. 이제 자금 스케줄을 짜실 때 그것만 체크하셔가지고 위반 건축물이 있지만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를 은행에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어보셨던 위반 건축물이 있는데 매입을 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용도 변경을 하셔야 된다 라고 하면은 그 위반 건축물을 철거해야 되는 거 하나, 그리고 대출금이 위반 건축물이 없는 경우보다는 조금 적게 나오거나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출금을 한번 확인하시는 거, 요 정도 상황에 대해서만 인지를 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내가 철거를 안 한다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1년에 한 번 이행강제금을 내시면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그 그 위반 건축물이 해소될 때까지, 철거해서 없어질 때까지 계속 내셔야 됩니다. 어차피 수익을 만들려고 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내가 임대로 받을 때 그 위반 건축물을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임대로 더 낼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임대로 더 받고 이행강제금을 내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반 건축물이 있지만 계속 그렇게 임대를 이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익적인 부분들까지 감안하셔서 위반 건축물을 유지시키실지 아니면 깔끔하게 철거하고 위반적인 부분을 해소를 하실지에 대해서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직접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